안녕하세요. 미술식탁 애청자 여러분. 싱그러운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초록색 좋아하시나요? 초록색은 풋사과의 연두색에 가까운 초록부터 비상구의 쨍한 초록, 카키색에 가까운 군복의 어두운 초록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초록색의 상징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초록색은 평화, 안전, 부활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번영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속의 국기들은 모두 초록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중동에 위치하여 사막과 같은 척박한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오아시스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식물이 풍요롭게 자라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권에서는 초록색이 번영과 풍요, 이상향을 의미하는 동시에 초록색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초록색이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초록색이 악마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현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성경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뱀을 악마, 사람을 현혹하는 동물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요즘 영화나 만화에서도 악마와 괴물, 외계인은 뱀의 색깔인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초록색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구리가 많이 포함된 광물인 공작석에서 초록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공작석과 송진을 혼합하여 벽화를 그리고 눈화장에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리는 녹이 슬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성질로 인해 사람들은 녹슨 구리를 긁어 모아 녹청색 물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얀 반 에이크의 작품은 녹청색을 사용한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오른쪽 여인의 옷에 녹청색을 사용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도드라지는 녹청으로 성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얀 반 에이크는 그림을 그릴 나무판에 하얀 젯소를 먼저 바르고 녹청색 물감을 사용해 완성한 후 송진이 포함된 광택제를 발라 변색을 막아 색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록색 중에서도 고려 청자의 맑은 비취색을 아시나요? 비취는 옥의 한 종류로 에메랄드 녹색을 띠는 보석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옥을 매우 귀하게 여겼고 장수와 부활의 의미도 있어 과거에는 왕이 죽으면 금실에 옥을 꿰어 옷을 만들어 저승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옥과 비슷한 물건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옥색과 청자색이 비슷하지 않나요? 송나라 때 전성기를 맞았던 청자는 고려 청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려 청자는 중국 청자와 다르게 맑고 고운 비취색을 지녔는데요. 세계에서 청자를 가장 먼저 만든 중국인마저 고려의 비색 청자가 으뜸이라 칭송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왼쪽의 태극기를 10초간 응시한 후 오른쪽 하얀 배경을 보세요.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본래 태극기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바로 보색 잔상이라고 합니다. 보색 잔상은 어떤 색을 잠시 보다가 흰면을 봤을 때 그 반대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에 초록색 수술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술복이 만약 흰색이라면 빨간 피의 보색인 초록색이 잔상으로 남게 되어 의사의 시야를 방해하고 수술에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잔상을 아예 느끼지 못하도록 초록색 가운을 입는 것이죠. 지금까지 녹색의 역사 속 다양한 의미와 활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자주 보는 초록색은 아무래도 산과 숲이겠죠. 신기하게도 인간은 녹색의 자연을 좋아하는 본질적 성향인 녹색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집에 초록 식물을 키우거나 초록색 그림을 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초록색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팟캐스트 팟빵에서 미술식탁 검색 후 85회 컬러 특집 초록색 편을 참고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하는 가벼운 얘기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미술식탁 권쌤이었습니다.